세금 신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사업을 할 때는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실제 제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면서 세금도 한 10억 정도 아껴드리고 뭐 취득세 같은 것들도 감면을 받아들이고 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는 대표님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 김종겸 세무사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는데 왜 우리 청년이 창업하면은 뭐 50%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청년이 아니어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세무사님 이게 대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요새 사장님들이 청년 창업 감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제도 자체가 청년이 아닐 때는 수도권 과밀역자권역 외지역에 창업을 해야지만 5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주소를 가짜로 내서 하시는 경우도 요새는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 내에서 창업을 하셔도 5년간 50%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인세 신고할 때나 소득세 신고할 때 50% 세금 감면을 무려 5년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한도 같은 것도 없고요. 한도도 없죠. 이거 엄청난 혜택 같은데 이거 혹시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업종은 청년 창업 감면의 업종과 동일하긴 한데 대표적으로 우리 제조업도 있고 통신 판매업, 음식점, 연구개발, 정보통신 이런 업종들 다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이게 혜택이 엄청 크니까 무조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조심하거나 유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나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기술력이나 혁신성 같은 것들을 그래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지는 않다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신규 창업 요건을 못 지켜서 이걸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으로 처음에 창업을 하고 제조업이나 그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로 업종 추가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 이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은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서 혜택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한이 또 중요하네요. 네. 혹시 그러면은 조금 세무사님이 좀 세금 확 줄여준 사례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인데, 원래는 작게 이제 음식점을 하셨던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이템이 대박이 나면서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일반인 분들은 사업자를 개인으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사업자를 잘못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로서 할 수 있는 업종, 예를 들어 소스류 같은 것들을 OEM으로 제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그리고 가맹 본부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에 대한 컨설팅업, 그리고 전자상거래도 할 수도 있고 광고 대행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을 복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자를 내드렸었고,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에 따른 세금 감면은 창업하고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챙겨드림으로 인해서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최소한 2억 정도씩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5년이 넘으셨거든요. 거의 10억 정도는 제가 아껴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 초기부터 이렇게 5년 동안 컨설팅을 장기적으로 해서 세금 아낀 게 10억이네요.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사업자 등록 초기부터 설계를 잘 해야 되고 사업자를 내고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을 놓쳐서 혜택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업자 처음부터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꼭 전문가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놓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세무사님 이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게 뭔가 좋아 보이는데 세금 감면 말고도 좀 혜택이 있을까요? 벤처기업 인증은 국가에서 주는 그래도 가장 큰 상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장을 받으면 정부에서 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무상지원금이라 해서 지원금을 받을 때 이 벤처기업 인증이 있는 분들은 가점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분들이 다 탈락하는 것들이 벤처기업 인증 있는 분들은 무조건 프리패스,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님 이쪽으로 경험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무사님만의 뭔가 팁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풀어주세요. 이거는 진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업종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업종 중에 이 도소매와 제조업을 가르는 그 기준 알고 계세요? 제조업은 우리가 OEM 제조업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스스로 기획하고 재고 부담을 내가 하고 그리고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면은 도소매 업종으로 혹시나 잘못할 수 있지만 제조업으로 우리가 업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도소매업일 때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었던 혜택이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그래도 국가에서 가장 우대하는 그런 업종으로 바뀌면서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가지고 세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혁신 성장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스펙으로 연구소도 설립을 해야 되고 특허 같은 기술력에 대한 그런 입증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특허 같은 게 직접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외부에서라도 우리가 사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로 했을 때 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이 이제는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무려 5년간 5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 사업자로 원래는 서울 수도권 내에 부동산을 살 때 무려 9.4%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벤처기업 인증을 또 받으면은 취득세가 75%나 감면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장을 취득하거나 이 사무실 용도나 이런 사옥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한 100억 정도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취득세가 무려 9억 4천만 원이나 나오는데 이 취득세가 한 3% 정도로 한 3억 정도만 내고 세금 부담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최소 6, 7억 정도 아껴둘 수 있는 거죠. 엔젤 투자 소득공제까지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소득이 많아지면 개인 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엔젤 투자 소득공제라고 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투자조합 같은 데 투자하면 이것도 소득공제로 3천만 원까지는 100%, 5천만 원까지는 70%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설립한 내 기업에 대한 이 투자도 그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보통 자본금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소득세도 거의 절반 정도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어요. 그럼 대표님이 근로소득세도 세이브가 된다. 이건 거의 전반적으로 그냥 세금이 무조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그리고 요새 정책자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만큼 금리가 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벤처기업 인증이 있으면은 가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의 선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세액공제도 받고 세액 감면도 받고 대표님 근로소득세도 줄이고 이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겠죠? 무조건 하려면은 김정임 세무사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이게 혜택이 워낙 크니까 혹시라도 잘못 적용했을 때 불이익도 클 것 같거든요, 세무사님. 우선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연구소를 설립할 때 채용한 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25%라고 하는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구원 인건비가 1억이라고 하면은 25%만 적용해도 2,500만 원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연구원이 연구 활동만 해야 되는데 연구원이라고 해서 실제 사무실에 가봤더니 뭐 영업직 사원이거나 아니면은 재무팀이거나 이렇게 겸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나올 때 무조건 이거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연구원 요건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같이 연구개발 노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페이퍼 형태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잘 챙기지는 않고 무조건 세금만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악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맡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연구개발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의약품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기술력을 좀 개발해야 되는 회사인데 헬스장인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연구소도 설립을 해놓고 실제 우리 헬스 트레이너 분이 연구원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연구하신 게 아니라 그런 수업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외부의 그런 좀 컨설팅을 잘못 받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 그렇게 이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좀 악용을 해가지고 실제 세무조사를 맡게 되고 그 세금이 다 부인이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가산세까지 다 나왔겠네요. 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컨설팅을 잘못 받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되고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통해서 실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혹시나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본인의 그런 영리적인 이런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회사에 그렇게 실제 도움이 되는 이런 컨설팅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 사업자를 내는 분부터 아니면 사업이 진짜 갑자기 커져서 세금 감면뿐만이 아니고 이제 컨설팅까지 필요한 분들 이렇게 많이 문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보람된 순간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세금만 생각하면은 이익을 적게 내거나 아니면 세금만 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창업하고 3년 이내 또는 그 이후에 사업이 성장 그 주기마다 직원을 채용할 때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기업 인증을 받아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정책 자금이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로드맵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함께 도와줬을 때 사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보람이 있고, 또 세무사의 역할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컨설팅까지 같이 확장이 되면서 그렇게 좀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 준비된 조직, 세무법인 엑스퍼트네요. 딱 들어보니까. 맞죠? 맞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업종별로 사실 전문 세무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각각의 업종의 그런 여러 가지 특성도 잘 알고 있고, 이런 주기에 맞춰서 성장시켜드린 사례, 또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파트너 역할을 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단연컨대 우리 엑스퍼트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업계의 상위 0.1%, 조금 보수적으로 1%의 그런 진짜 잘 나가는 대표님들은 다 엑스퍼트와 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김주겸 세무사님 모시고 이 벤처기업 인증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진짜 사업하면서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인증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이 계신다 하면 이제 또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주겸 세무사님 찾아주시면 세팅을 쫙 해주실 것 같아요. 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하라 세무사 김재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